마약 관련해서 이게 좀 관심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마약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마약은 케미컬, 인공적인 마약이 있고요. 크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양귀비나 이런 걸 통한 대마, 그다음에 해시시 이런 어떤 그 인공적이지 않은 마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적인 것들은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지수가 늘어나죠. 뭐 프로포폴이나 그다음 뭐 물뽕이라고 하는 뭐 GHB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 다 원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10여 년 전에 다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됐거든요. 인공적이지 않은 대마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수위하고 그다음에 인공적인 거 그 필로폰 제일 많이 하신 게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이죠.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거. 요거는 형량 차이가 많이 나요. 형량 차이가 아주 많이 나고 실제로 영리 목적으로 막 그런 거를 했을 때 사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에 그런 조항도 있어요. 특히 그런 것들을 뭐 태국이든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갖고 들어오는 것,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더 심하게 형량이 세지고요. 실제로 최근에 작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필로폰 요걸 갖다가 허벅지에다 이게 두르고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벅지에 칭칭 갖고 왔는데 1심에서 징역 4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역시 마약류로 취급돼야 되고 의약품 자격증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통상 인공적인 마약하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사가 이제 칼로 이렇게 막 도마를 타다다닥 치면서 요리할 때는 칼이죠. 네, 그냥 요리하는 칼.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향했을 때 흉기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마약류도 의약품으로 쓸 때는 그냥 의약품일 뿐이지만 이게 통제받지 않고 이거에 대한 정보 없이 병 치료 목적이나 진통 완화 목적이 아닌 남용, 오용되면 그때는 그건 마약이 되는 것이죠. 인공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호기심에 했다. 그러면 구속까지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유예나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처벌로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많이 뚫으려고 마약 사범들이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실제로 남자 여자 둘이 있었는데 술에다 타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연기를 태워서 마셔라. 이건 약간 어떻게 담배 같은 거다. 그래서 여자를 마셨거든요. 마셨는데 이제 이게 마약이었어요. 마약은 이제 투약 방법이 주사나 연기 흡입 아니면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는 세 가지 방법이 보통 많이 쓰이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마약을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취했고 이제 남자랑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이 남자도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계속 윤관을 했죠. 윤관을 했을 때 이제 이 셋 다 잡혀가지고 왔던 사건이 있었고 그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합의를 1억인가 1인당 1억씩 합의는 했긴 했습니다만은 주범들은 그때 실형을 선고받았고 좀 주범이 아닌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나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주범 마약 사범이 그때 연기를 태워서 흡입했던 그 사람이 했던 거는 여자도 이 마약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태워서 하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연기를 태우고 이러는 게 약간 숟가락 모양 밑에서 이렇게 라이터나 이런 걸 지져가지고 이제 연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담배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강간 피해자가 된 이상에는 정상적인 여자라면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자와 이렇게 성관계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강간에 해당된다고 봐서 유죄가 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술이나 물에 이렇게 타서 마시는 거,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누가 술을 주거나 물을 주거나 아니 자기 춤추러 갔다 왔는데 약을 타놓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약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실 때는 굳이 나이트클럽을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돈이 좀 들더라도 방을 빌리시고 화장실 할 때 내부에 화장실 있는 방이 제일 좋죠. 사실은 내부에 화장실 있는 방이 좋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서 유흥을 즐기셔야지 오픈된 데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 거기다 마약을 타놓을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잡혔을 때 난 몰랐다 그러면 그거 쉽게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대마초나 이제 인공적인 아닌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화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대마류 이런 것들은 그런 얘기도 있고 그게 담배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사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적을 수도 있어요. 담배 소리 중독성이 높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추가 범죄나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마류를 하다가 이제 좀 더 강도가 높아지면 이제 이 인공적인 마약에 손댈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좀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나 주가 있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마도 이제 처벌받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